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성년 후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3년도에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주관한 제1회 성년 후견 전문가 과정을 수료했고 서초동에서 10년 이상 법무사를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먼저 성년 후견인 제도는 장애인 또는 고령자에 대한 후견적 기능 수행이 잘 수행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아서 2011년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성년 후견 요건에는 첫 번째로 장애, 노령, 질병, 그 외 정신적 제약이 있어야 합니다. 신체적 장애가 있어도 정신적 제약이 없다면 성년 후견 개시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둘째,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 제약은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될 정도를 말합니다. 셋째, 대한민국에 거소 또는 상고소가 있는 외국인에 관해서도 성년 후견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피특정 후견인, 피안정 후견인에 대해서도 정신적으로 악화된 상태라면 성년 후견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친권 또는 성년이 임박하거나 미성년 후견으로 보호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성년 후견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의 청구권자는 본인, 미성년 후견인, 배우자, 특정 후견인, 사촌인의 친족, 미성년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 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 관련된 신상 정보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년 후견 제도의 주된 이용자는 정신적 능력의 제약으로 의사결정과 권리주장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 장애인, 정신장애인과 치매노인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견인은 누가 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후견인은 가족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에 후견인 후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합니다. 때문에 청구인이 청구한 후견인 후보자가 후견인으로 반드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아닌 제3자도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고 변호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있고 후견인으로 여러 명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후견 개시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년 후견인은 정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후견이 필요한 분에 대한 제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성년 후견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받아서 정신적 제약 상태에 대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후견 개시를 위해서는 정신감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신감정 시 감정적 예람이 필요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후견인 후보자의 범죄 경력, 수사 경력 조회 해보서, 신용 조회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추정 상속인이 있다면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진행 절차와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 후견 신청이 접수되면 가정법원은 후견인 적격을 판단하기 위한 가사조사, 신문기일 등을 진행한 후 성년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성년 후견 신청 접수 후 최종적으로 결정을 받기까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전의 시간이 걸리지만 다툼이 많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급한 법적 대리권한 행사가 필요한 경우에 임시후견인 선임을 받아야 합니다. 임시후견인은 청구인이나 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 직권의 사전처분 결정으로 지정되는데 임시후견인의 후견사무의 범위나 대리권의 내용은 결정에 따라 다르지만 본인 재산관리 신상보호 사무에 제한적으로 결정됩니다. 이상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 의뢰하시고 싶으신 분 의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